2021년 3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뉴사우스웨일즈주 폭우로 인해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기록한 소식과 백신 두 번째 1B 단계 접종 시작 관련 소식 및 경기 부양책 관련 소식, 성폭력과 불평등 종식을 위한 정의를 위한 행진 관련 소식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며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기록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기상사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최대 규모의 댐인 와라감바댐이 방류를 시작하며 강들의 수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피안강, 호크스베리강, 파라마타강 모두 범람 위험이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내 수십 개 지역에 홍수 경보, 대피 경보,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있고 학교도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 하수, 전기, 통신 등의 중단이 몇 달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긴급 구호자금 지원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은 성인 1000불, 어린이 400불에 달하는 호주 정부 재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홍수 피해로 생계를 잃었다면 재복구 수당을 통해 최대 13주에 달하는 소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The State Emergency Service SES에는 주민들의 구조 요청 전화가 폭주하며 비상근무요원의 수용 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두 번째 단계인 1B 단계가 시작되어 호주인 600만 명이 전국 1000여 명의 GP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 수치는 4월 말까지 4천여 명으로 점차 늘어나게 되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집중 호우로 인해 백신 운송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최일선 방역 근무자와 의료 종사자, 70세 이상 고령자와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리고 55세 이상의 원주민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백신 접종은 국민의료보험카드, 메디케어 혜택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진료임을 강조했는데요. 의사와 병원이 백신 접종에 대한 상담비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호주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약 25만 명 정도인데요. 당초 호주 정부는 1단계 1A 단계에서 67만 8천여 명에게 접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지만 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편 접종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접종 장소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연방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가 기술적 문제로 예약에 차질이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호주 대부분의 국민이 접종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 혈액 응고 현상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한 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 나라들이 해당 백신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기를 바라며 각국의 해당 백신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도 이를 옹호하며 해당 백신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는데요. 이미 지난 2월 16일 아스트라제네카 해외 생산 백신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한 데 이어 어제 호주 국내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지난주 격리 호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55일간 확진자 0명 기록이 깨졌었는데요. 해당 경비원이 근무했었던 호텔에서 다른 투숙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투숙객이 호텔에 처음 왔을 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호텔에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해당 확진자는 계속해서 격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자가 나왔지만 계속 상황이 좋은 만큼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 봉쇄 조치에 힘쓰기보다는 경기 부양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가 다인 앤 디스커버로 불리우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8세 이상의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민들은 25불짜리 식사권 2장과 문화상품권 2장 등 총 100불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었던 예술, 외식,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이들 업계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식사권 2장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레스토랑, 카페, 바, 와이너리, 펍, 클럽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문화상품권 2장은 일주일 중 어느 때나 라이브 뮤직 및 예술 공연장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취미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실업률은 6.3%에서 5.8%로 떨어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수치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이를 토대로 연방 총리는 3월 말 종료가 되는 잡키퍼가 경제 회복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료일 연장은 필요 없다고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는 종료되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의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2억 달러 규모의 국내선 항공료 지원 등의 항공 및 관광업계 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1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소득세 인하 조치가 발표되어 이번 9월까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이후 9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있었고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 발표된 것인데요. 연수입 6만 달러가량의 중저소득층의 경우 전년 회계연도 대비 총 2,160불의 소득세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자유당 전직 비서관 브리트니 히긴스 씨의 성폭행 의혹으로 촉발이 됐었던 성폭력과 불평등 종식을 요구하는 정의를 위한 행진 마치 포 저스티스 시위에 10만여 명이 참석을 했고 서명운동에는 13만 5천여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며 연방정부 대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은 4가지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성폭행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성희롱 문제를 다룬 호주 인권위원회의 2020년 직장 존중 보고서의 55가지 권고사항 즉시 시행, 성폭행 예방을 위한 공공기금 마련, 연방 양성평등법 지킬 것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시위 행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여성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적 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며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해당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호주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한 행진을 미얀마 시위에 빗댄 총리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행진을 하다가 총에 맞는 일이 생기고 있지만 이곳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연방 총리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며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이 총격을 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냐고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이에 대해 총리는 호주는 옳고 정당한 시위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뉴사우스웨일스주 폭우로 인해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기록한 소식과 백신 2번째 1B 단계 접종 시작 관련 소식 및 경기 부양책 관련 소식, 성폭력과 불평등 종식을 위한 정의를 위한 행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